안녕하세요. 에드레시피의 주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네이버 GFA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캠페인, 잠재 고객, 타겟 세팅, 그 다음에 소재를 만들고 보고서 보는 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GFA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저 또한 놓치는 것들도 많고 처음 보는 것들이 간혹 있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네이버 GFA를 초보부터 실무자까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계정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아이디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로 로그인하는 계정으로 통해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또한 어떻게 보면 계정이 지금 없는 상태로 똑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 광고 계정 만들기에서 사업자, 개인, 해외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 여부를 누르시면 광고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그 밑으로 광고주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주 정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광고 계정 이름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주방. 저희는 이제 채널 이름 광고 주방으로 한번 넣어 볼 거고요. 필수를 누르시고 광고 계정 생성을 완료하시면 이제 생성이 완료되었고 비즈 채널을 등록을 꼭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비즈 채널 및 브랜드 등록. 이게 뭐냐? 비즈 채널이라 함은 나의 홈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등록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비즈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즈 채널을 넣어주시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웹사이트.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유형에서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셨다면 네이버 쇼핑 유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내가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쇼핑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이나 네이버 쇼핑 전용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네이버 쇼핑 유형 비즈 채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두 개를 다 같이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넣고 네이버 쇼핑으로도 우리 URL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안내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비즈 채널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전환 추적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된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또는 CPC 및 CPS 입점한 쇼핑몰 그 다음에 최초 1회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 인증이 필요하니까 이거 인증을 할 수 있는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가 전환 성과 추적이 자동으로 제공돼서 이제 좀 편해졌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일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고 전환 추적 신청까지 꼭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등록된 광고주 앱의 설치 URL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여기에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끝에 이런 걸 제거해 달라고 나오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등록 가이드를 한번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www. 이렇게까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검수가 완료가 되고요. 이게 검수하는데 빠르면 1시간 이내도 되기도 하거든요. 길면 몇 시간 될 수도 있어요. 넉넉 잡아서 하루 정도 그냥 잡아주시고 내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반려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검수 중에서. 근데 반려가 뜨면 어떤 내용인지 뜨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www을 뺐다거나 아니면 이걸 빼야 된다거나 HTTP는 S는 되는데 HTTP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를 클릭하면은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비즈 채널이 승인되고 나면 전환 추적을 그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 이유는 이제 결제 관리에서 결제 설정, 계정 책임자 정보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설정에 가서 결제 관리, 결제 설정,
그래서 계정 책임자 정보.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금 관리나 세금 계산서, 계정 이제 책임에 관련된 권한을 이제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직접 결제 및 정산, 그 다음에 뭐 이관 같은 거, 대행사 이관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계정 책임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책임자 명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네. 그러면 이렇게 계정 책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진행할 때는 이제 환불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미리 해 두셔도 되고요. 여기서 충전하기가 있잖아요. 뭐 가상계좌 발급이라든가 가상계좌 발급받기. 이거는 사실 대행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뭐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즈 채널이 검수 중에 있으니 현재는 저희가 따로 세팅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제한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즈 채널을 등록했으니 요거는 제외를 하면 이 대시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캠페인 만들기도 있지만 이거는 비즈 채널이 완료되면 지금 눌렀을 때 지금 비즈 채널이 없어서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해주고 광고 검색은 말 그대로 내가 광고 소재나 이런 것들을 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광고비 리포트 말 그대로 광고비만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내 광고비를 얼마나 썼고 얼만큼 나갔는지 좀 광고비 위주로만 나와서 다른 지표가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성과 리포트로 다 보시게 됩니다. 성과 리포트에는 일반적인 지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추가 요거는 무조건 처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전환 지표를 누르면 전환 지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추가 설정을 눌러서 제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나는 구매만 볼 거다. 구매 완료수, 구매 완료 전환 매출액, 그 다음에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이렇게만 추가해서 볼 거다 하면 여기서 구매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 제가 언제든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재생 관련된 지표도 있습니다. 나는 동영상 재생 관련된 것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분석 단위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광고 계정 전체를 볼 건지 아니면 캠페인별로, 캠페인을 나는 월별로 보겠다. 월별이니까 3개월 정도는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두 달간 월별로 보겠다. 아니면 계제 위치를 매체 그룹 및 계제 위치를 보겠다. 오디언스는 연령, 아니면 가치 연령 및 성별을 보겠다. 기기는 어떻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중복은 안 돼요. 한 칸에서 중복은 안 되고요. 무조건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예전에는 됐는데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달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을 하면 이게 일별로 나와요. 예전에는 이 전체 두 달간 시간대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달간 뭐 1시부터 2시는 얼마나 나갔고 얼마가 들어왔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31일, 30일 이 시간대가 하루치 나오다 보니까 조금 무의미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나는 막 6개월치 보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보고 싶어.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분석 기간 전체인 경우는 최대 3개월, 93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건 좀 아쉽긴 한데 아직 조금 개선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3개월씩 가능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만약에 한 94일 간다. 그러면 얄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성 제품이니까 여성 뭐 성별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여성만 하니까. 근데 연령을 봐야 돼. 그럼 연령을 뭐 캠페인별로 보겠다. 아니면 광고 그룹, 뭐 광고 소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느낌표처럼 있잖아요. 이게 웬만한 광고 매체에 다 도움말 이거든요. 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에셋그룹은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의 에셋그룹별 성과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보고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없지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확인을 누르면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준비 중이라 나오니까 닫고 다운로드 요청 목록에 가면 나옵니다. 실제로는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요청, 닫기, 다운로드 요청 목록을 가야 나옵니다. 예전에 원래 다운로드하면 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성과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고 상품 성과 리포트.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 계정이나 캠페인의 성과
인데 이게 아마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이 나오면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상품 아이디, 네이버 쇼핑 상품 아이디다 보니까 그런 계정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들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시너지 리포트. 이거는 거의 많이들 모르시고 잘 안 씁니다. 저도 뭐 자주 쓰진 않고요. 브랜드 서치 시너지 리포트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네이버 검색 시너지를 효과를 전달하는 리포트. 말 그대로 FA를 하니까 검색 시너지가 훨씬 잘 나더라. FA를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다시 재검색을 하더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검색 광고 상품을 클릭한 성과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리포트는 캠페인에 확인하고자 하는 지정 키워드를 설정하였고 총 비용, 충족,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 뭐 조회나 이런 거 한 3일 걸린다고 하고 이게 주의할 게 만약에 지난주 한 70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그 해당 캠페인 안에서. 그러니까 한 개 캠페인이 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 4주간 총 2천만 원이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광고 계정 기준으로 좀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캠페인이었거든요. 이렇게 분석 캠페인. 그래서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데 일단은 저는 캠페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4주간 이제 2천만 원 이상 아니면 지난주 700만 원 이상. 이게 VAT 포함이라서 일단은 대시보드도 VAT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게 네이버 플러스 계좌 위치에 발생한 지표만 된다고 하고 네이버 로그인 사용자 기준으로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관련된 캠페인이 어떤 게 얼마나 노출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얼마나 노출되고 들어왔고 어떤 키워드를 추가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 뭐 쇼핑 검색을 했는지 브랜드 검색을 했는지 파워링크를 했는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네, 이걸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정에 광고 계정 관리 가면 키워드 관리가 있어요. 키워드 관리에 가면 여기 나오죠. 브랜드 서치, 키워드. 총 5개까지 가능한데 등록은 여러 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광고 주방. 이게 다 등록은 가능하거든요. 저희 대행사명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브랜드 명이 아니잖아요. 내 브랜드 사업자 또는 브랜드 명이 가능해요. 어떤 말 알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 명이 애드 레시피인데 뭐 유튜브 채널 또는 뭐 브랜드명이 광고 주방이라고 해서 이걸 넣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GFA 광고 대행사니까 뭐 이런 걸 넣어. 이런 거 안 됩니다. 간혹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토너, 런닝화 이런 거 안 돼요. 내가 신발을 판다고 해서 런닝화 이런 게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나이키면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건 돼요. 근데 운동화 이런 건 안 되죠. 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나이키, 바람막이 이런 건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모르시면 키워드 검수 가이드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는 한 3개만 해봤고 아마 광고 주방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등록한 브랜드가 아니라 저희가 채널명이다 보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리포트까지 다 받고 여기 본 김에 키워드 관리는 보셨고 알림 관리. 알림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충전금이 잔액이 얼마 남았을 때 얼마 이하로 도달하면 알림을 하겠다. 캠페인, 광고 그룹 등 정보 변경도 가능합니다. 누르시면 나는 한 50만 원 남았을 때는 알려줘야 내가 충전하기 편해. 그 다음에 캠페인 지출이나 이런 건 사실 상관없어. 그럼 최하로 놔도 되고요. 대부분은 총 충전금 잔액 정도만 수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500만 원 쓰는 곳이에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는 충전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곳도 많고요. 브랜드 관리, 이거 브랜드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광고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브랜드 목록으로 캠페인 등록 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브랜드는 사용자 정보가 매핑되어 있어 본 계정에서 등록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계정에서 등록한 정보도 사용 가능하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사명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광고 주방 대부분 다 나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택 입력이니까 상관없이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브랜드가 여러 개다. 내가 브랜드가 여러 개면 막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놓으면 여기 짜자자작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개의 브랜드를 한 계정에 운영을 한다. 캠페인을 만들 때 어떤 브랜드인지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필 관리도 이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네이티브 광고할 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추가 로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관리.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내가 이제 계정 책임자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직원 또는 광고 대행사를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초대에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책에 동의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입 여부 조회를 하고 이 사람 권한을 어떤 거 줄 건지 두 개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계정 책임자니까 계정 책임은 줄 수가 없고 운영 관리와 운영 조회가 있는데요. 운영 조회 같은 경우는 등록한 광고와 지표 확인, 리포트 조회만 가능해요. 다른 거 설정이 안 됩니다. 운영 관리는 멤버를 초대할 수도 있고 광고 관리나 충전 및 환불 요청까지 가능하고 리포트 조회 기본적인 거는 다 가능한데 이제 멤버 초대도 가능하고 내가 광고를 껐다 켰다 세팅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운영 관리로 주시고요. 근데 정말 기본적인 조회만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를 하게 되면 초대 중인 멤버에 나오게 되고 승인을 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관리 계정 연동은 일반적으로 잘 안 하시는데 대행사에서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대행 직원을 초대를 하면 대행 직원이 여기에 알아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여기에 관련된 광고 대행사 관리 계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까 결제 설정 했잖아요. 결제 설정한 곳에 이런 것들 다 등록했다고 치고 나중에 광고 대행사에서 이관 넣었습니다.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결제 관리 광고 설정 이 위쪽에 어떤 대행사가 이관 요청을 했는데 승인할 거냐, 거절할 거냐 나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전 쿠폰 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쿠폰 같은 게 받은 게 있으면 여기에 나오니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점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봐주시고 뭐 만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원 같은 거 안 되고 세금 계산서에 마이너스 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네. 이런 거는 유상 쿠폰 이런 것들 주의점이 있으니까 정산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꼭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에서 이제 월별 정산서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별 정산 내역은 정산 기간 1월 1일부터 말일자까지. 그 다음에 2월 첫 영업일에 게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 1일부터 말일자까지 발생한 소진 금액 기준으로 2월 첫,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9월 첫 영업일에 게시가 된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짜자작 나오니 참고 없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제 관리, 권한 관리, 광고 계정 관리까지 다 알아봤고, 리포트 두 개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 채널이 되진 않고 있으니 이거가 되면 약간 2편 형식으로 비즈 채널이 등록되고 나서 전환 추적 관리나 잠재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